대표가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정당이 비례대표만 냅니까? 서울법대 교수하시고 법무부 장관 하신 분이 비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정당이죠. 우리 정치가 천박하게 망가지는 겁니다. 니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요동치는 총선 전국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신의 정치인 금태섭입니다.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금 후보님에 대한 키워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수저입니다. 2020년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신고액이 80억 혹은 그 이상이라는데 금수저 맞으신가요? 좋은 부모님 만났고 주변 환경도 좋고 그래서 항상 제가 받은 만큼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개구리 왕자입니다. 이 동아일보에 연재됐던 황영준의 법정 모독 중에서 금태섭은 개구리 왕자처럼 눈은 크지만 사람 보는 안목은 장식품 수준이요.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급이다. 반론하고 말고 할 거는 없고요. 착실하게 법률가로 살아가다가 정치권에 들어올 때 안철수 당시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이 새정치로 아주 붐을 일으킬 때 그때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안철수의 새정치에 기대를 걸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됐고 검사 시절부터 변호사를 하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지도 교수님이 조국 장관님이시죠. 개인적으로는 좋은 관계로 지냈고 또 품성도 참 좋으신데 정치권에 와서는 완전히 서로 방향이 지금은 달라졌고요. 소위 조국 사태가 나면서부터는 지금은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뭐. 그러면 거의 이제 연락도 안 하는 사이가 되신 거예요? 조국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하기 전에 그 전에도 이제 공수처니 뭐니 사이가 안 좋아서 한 1년쯤 연락이 없다가 그때 저한테 몇 번 전화해서 청문회 때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도와드리기 어렵고 청문회 때 아주 비판을 많이 했죠. 청문회 마치시고 나서 그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한테 전부 전화를 해서 고맙다고 했는데 저한테만 전화를 안 하셨어요. 그게 언론에 기사도 나고 하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전화를 하셨죠. 세 번째 키워드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신 안철수입니다. 금 위원님이 정치에 입문하는 계기가 된 만남이었는데 현재의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국회의원이 돼 있죠. 정치인이라는 것은 결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단번에 대권주자로 떠올랐는데 그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도우려고 나섰습니다. 그때까지 쌓아온 사회적인 신용을 여기다 다 써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왔는데 갑자기 사퇴를 해버렸죠. 그리고 또 신당 만드신다고 해서 또 한 10년 풍찬노숙할 각오를 하고 도우러 갔더니 포기하고 민주당에 들어가시고 또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국민의당 만들었다가 또 포기하고 지금 국민의힘 가 계시죠. 솔직히 원망도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신당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돌아다니면 많은 분들이 안철수 때 실망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도우려고 나왔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민주당 가고 국민의힘 가지 않았냐. 금태섭 당신이 지금은 신당한다고 하는데 당신이라고 변치 않겠다는 보장이 어딨냐. 그래서 저는 죽어도 이 길에서 죽고 살아도 이 길에서 살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참 원망스럽죠. 우리나라 양당 정치 외에 제3지대 신당 여기에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하다가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다가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냉소적이 됐죠. 뭐 분당갑에서 지금 또 출마를 하셨는데 개혁신당의 유호정 전 의원이 지금 출마해 있거든요. 새로운 분이 나서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원래 저희는 작은 정당이라서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국민의힘이니까 찍으시는 분도 있고 민주당이니까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국민들이 좀 새로운 변화를 원하신다면 젊고 참신한 정치인한테 표를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조금 박해입니다. 박용진 의원이 공천 탈락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같이 의원 생활할 때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박 의원은 좀 아침에 좀 더 자라. 진짜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고 아버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경찰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연고도 굉장히 튼튼하고 그런 의원을 하위 10%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동안 해왔던 게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킨 정봉주 전 의원 같은 사람한테 지고, 저도 4년 전에 똑같은 일을 당했고 그때도 정봉주 의원이 저희 지역에 왔었는데, 그래서 일단 결과가 떨어지고 나면 정치인 입장에서 뭐 억울하다 이런 소리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지역 활동을 안 해서 졌다느니 이러면서 온갖 모욕적인 얘기를 다 당하거든요. 정말 힘들 거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박용진 의원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천 탈락 후에 조홍천 의원님과 러브콜을 보냈어요. 함께 네. 싸우자 이렇게 네. 말했는데 혹시 대답이 있었나요? 조홍천 의원님이 전화를 한번 하셨는데 안 받았다고 하고요. 지금 전화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가만히 있습니다. 또 박용진 의원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본인이 판단해서 결심할 문제라서,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해서도 잘못할 때는 비판도 하고 스스로 반성도 하고 이런 자세를 잃지 말자. 사람들이 우리한테 조금 박해라고 부를 때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해다오. 좀 정상인처럼 굴어다오. 그런 마음을 잃지 말라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또 그거를 언론에서는 러브콜이라고도 했는데 지금 당장 뭐 우리 당에 와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인 총선과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다뤄볼 것은 금 의원님이 출사표를 내신 종로 살펴보겠습니다. 금 의원님은 22대 총선에서 종로 후보로 출마를 하십니다. 종로에 금태섭이 필요한 이유는? 종로가 서울의 여러 구 중에서도 서울시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른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는 일제히 그냥 벽화 그리다가 네. 근데 오세훈 시장 되니까 확 바뀌고 예. 양쪽으로 바뀌어가는 정치 속에서 주민들의 삶이 도외시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정치에서 자기 목소리 내고 정상적이고 상식에 맞는 목소리를 내온 사람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감히 도전장을 던지게 됐습니다. 종로의 대진표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죠. 예. 곽상원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종로 분들은 약간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사위라는 것 말고는 지금까지 별로 활동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번 총선에서 충청북도에 나왔다가 낙선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국회의원 해보고 민주당에 계속 있었지만, 평범한 정치인이 충청북도에서 출마를 해서 낙선했는데 그 다음번에 다른 곳도 아닌 우리나라 정치의 1번지, 중심지라고 하는 종로의 지역위원장을 받아서 있다가 공천을 받는 거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 사위 아니면 가능했겠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좀 실망을 하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다른 경쟁자죠. 종로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최재형 후보는 지난 2년 동안 종로 이제 기반을 다지신 분인데 네. 지역구를 그분이 잘 챙겨왔다고 생각하세요? 종로 분들이 만족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지역에 굉장히 현안이 많은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최재형 의원 좋은 분이지, 근데 한 일이 없어.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최재형 의원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나쁜 말은 안 해요. 정치에 안 맞으시는 거 아니냐. 지역 일을 많이 안 하신다. 그래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3지대 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몸담고 계신 개혁신당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좀처럼 새가 붙고 있지 않는 현재 상황 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변명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부족하죠. 기존 정당, 양당 정치를 부순다고 저희가 나서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이 수십 년 된 정당에 비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12년 전에 제가 안철수 도울 때도 안철수 캠프에 정말로 젊고 아주 패기에 찬 사람이 300명이 모였거든요. 네. 저는 그때 만난 사람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 오신 분들, 새누리당에서 오신 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부모나 이게 아직은 따라가기 어렵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저런 사정을 보기보다는 아니 왜 민주당보다 더 많이 보이고 더 잘하고 국민의힘보다 더 세게 나가지 못하냐. 근데 저희가 부족한 게 맞고요. 앞으로 한 달 남았고 3년간 윤석열, 이재명이 주인공인 정치 하겠냐. 이거 바꿔야 된다.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새로운 세력의 탄생이다. 저희가 조금만 한 달 동안 비전을 보이면 이번에 무슨 일당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새로운 세력에게 숨 쉴 공간을 달라.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데 예.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가 예. 이제 전망을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유승찬 대표가 이준석과 반도체는 내러티브가 없는 출마다라고 쓴소리를 좀 하셨어요. 차라리 대구에 가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까지 했는데 정치적 생명이 걸린 시기에 왜 화성을을 택한 걸까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 대표로서 당의 어떤 내러티브 생각도 해야 되고 국회에 입성해야 되는 개인적인 필요성도 있고 네. 그래서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서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거기 가서 승부를 본다는 것이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지를 달기 위해서는 좀 더 쉽거나 아니면 보장된 방법이 있는데 제3지대 정치인에게 쉬운 길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나 저 같은 사람이 개혁신당 비례 후보로 나가는 순간 비례가 한 명도 안 될 겁니다. 저 사람들은 결국 당 만들고 뭐 정치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게 자기들 국회 들어가려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랑 저랑 둘이서 정말로 여러 차례 술을 먹었는데 한 번도 비례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역구 나가서 우리가 하여튼 앞장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역구 출마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가면 공천을 받기는 어렵지만 공천을 받던지 하면 거기 구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기간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차리면 수십 명이 몰려와요. 지역구를 선택한 이상 이준석 대표나 저나 어디를 선택하건 다 내러티브가 있는 출마라고 봅니다. 조국 혁신당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근에 지지율을 보면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동료 정치인으로서 지켜보시기에 어떠세요?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위성정당이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예요. 어떻게 정당이 비례대표만 냅니까? 비례는 통상적인 선거로 국회에 입성하기 힘든 분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 약자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게 비례대표거든요. 이거를 주류 중에 주류인 서울법대 교수하시고 법무부 장관 하신 분이 비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에는 지역구 후보를 안 내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정당이죠. 이건 정치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정치가 천박하게 망가지는 겁니다. K컬처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밖에 나가서 정치 얘기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조국 사태 한창 때 미국 사람들이나 또 유럽 사람들을 만나면 입시 비리도 저질렀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이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아니 왜 그런 사람을 임명하냐? 그럼 저는 그땐 여당 의원이니까 예. 검찰 개혁하려고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문서를 위조한 사람이 검찰을 개혁하냐?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 분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건 다른 문제죠. 지금 조국, 황우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서 기소된 것만이 아니라 항소심까지 판결이. 3년 받고 2년 받고 하신 분들 아닙니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 앞에 뵐 낯이 없습니다. 조국 대표 1호 공약이 네.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 이거였잖아요. 네. 민생 관련이 아닌 약간 사감이 섞인 공약인데 공공재 자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조국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데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했던 것이 적폐청산이란 이름 아래 정치 보복을 한 것이고 돌이켜 생각하면 생각이 다른 사람 또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심지어 친일파로 매도한 사람이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또 똑같은 거 한다는 거죠. 지금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국 신당이 생겨서 정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이렇게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잘라먹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단언하지만 조국 당이 바로 이재명 당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야 선대위 구성 얘기를 해볼게요. 네.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 원톱에 네. 4공동 선대위를 구성을 했어요. 네. 최근 국민의힘이 다시 민주당의 지지율을 좀 역전당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리더십의 한계가 다다랐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금태섭과 개혁신당을 제외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주인공은 딱 둘입니다. 윤석열, 이재명이에요. 윤석열, 이재명이 허락한 정치를 다들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보수층에서는 기대도 갖고 했지만 그 한계가 윤석열을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제 뭐 이해찬, 김부겸 이렇게 해가지고 선대위를 만든다는데 이것도 이재명이 허락한 선대위인 겁니다. 두 사람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죠. 민주당은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쓰리톱 선대위를 출범을 했습니다. 공천 파동 갈등 이제 잘 봉합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은 예전에 민주당이 정말로 지금 보수정당처럼 무기력하게 있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민주당의 일당이 되면서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만든 때가 있는데 그때 민주당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일이 이해찬, 정청래를 공천에서 배제한 거예요. 김부겸 전 총리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부드럽고 원만하신 분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망칠 때
그냥 이미지 지킨 거 외에 뭘 했냐. 제 입장에서는 좀 기가 막히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제 총리까지 지내시고 이런 분들이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해서 별 말씀 안 하시고 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동참하신 건데, 정말로 저도 민주당을 20년 이상 지지해왔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인싸의 전당에 오신 분이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코너죠. 인싸 판독기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한 명만 함께 할 수 있다면 1번 이준석, 2번 류호정. 두 분 다 좋아하는데 네.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 대표고 도와주시는 분들 많으니까 유호정 의원이랑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유호정 의원은 지금 혈혈단신 분당에서 애쓰고 계시니까 그래도 선배 정치인으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개혁신당에 대한 여성 지지율 부진한 이유는 1번 이준석 때문이다, 2번 다른 이유다. 다른 이유죠. 저희가 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서 성평등 문제, 소수자 문제 이런 데서 가장 나선 사람이었고, 미투 운동 때 김어준 씨하고 싸워가면서 여성 의원들마저 피해 호소인 얘기를 할 때 다 나서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특히 개혁신당이 다 성찰하고 고쳐나갈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지지율을 보면 여성 대 남성 비율이 1대5입니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네. 거거든요. 개혁신당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정치 개혁하고 대한민국 개혁한다는데 남자 5명에 여자 1명꼴로 있어야 되는지, 이거는 깊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은 1번 조국, 2번 안철수, 3번 이낙연. 셋 다 일하기 힘든데 한 분만 골라야 한다면요? 그래도 조국을 골라야죠. 안철수, 이낙연은 잘하셨다 못하셨다, 결과를 냈다 못 냈다를 떠나서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맞는 길을 찾으려 갑니다. 조국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같은 정치인이라고 말하기가 싫은 분이에요. 아니, 문서 위조한 분 아닙니까?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앉아있다는 게 모욕으로 느껴질 겁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1번 한겨레 칼럼 수사 제대로 받는 법 연재하기 전, 2번 안철수를 만나기 전, 3번 조금박해 시절, 4번 개혁신당 합당 전. 골라야 한다면 개혁신당 합당 전으로 돌아가서 좀 더 잘했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부족하지만 더 나은 결과를 지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인싸의 전당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라스트 원미닛 코너인데요. 금태섭 후보님께 딱 1분 드리겠습니다. 하위 10% 페널티 받고 공천 탈락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1분 동안 하고 싶으신 말씀 하시면 됩니다. 시작! 예,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또 때로는 정치인이야말로 정말로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4년 전에 제가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진짜로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 의원님도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치인 박용진의 미래에는 아직도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 혼자 외로웠다고 해도 정치는 결국 힘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겁니다. 박용진 의원과 민주당에서 같이 일을 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같은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될지, 같은 길을 걸을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정치를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변화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힘내시고 밝은 표정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하시는 금태섭 후보와 함께한 중립기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